10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피해자나 가해자 마음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피해자 입장이 되면 당연히 피해자 마음을 느끼고 가해자 입장이 되면 가해자의 마음을 느끼는 게 맞죠. 근데 관념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냥 피해자의 마음 자체와 하나가 돼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 순간 본인이 피해자인 거죠. 또 혹은 어떤 분들을 보면 가해자의 마음을 붙들면서 본인이 가해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해자의 마음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자나 가해자라고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내가 피해자라고 느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가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난 너무나 괴로움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당한다는 느낌, 억울한 느낌,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밉기도 하고 세상 모두가 너무 미운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뭐 가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가해자라고 느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뭐 수치라던가 미운 마음이라던가 죄책감이라던가 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런 마음을 붙들고 쓰면서 삶을 살까요?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약자 시절인 어린 아이일 때 혹은 태아기에 엄청난 가해를 당했을 때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마음을 많이 느꼈을 때, 태아기를 잠깐 들여다봤을 때 태아는 자기의 존재조차도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내가 생겼는데 갑자기 너 왜 생겼냐고, 지금 생길 때가 아닌데 너 왜 생겼냐고,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너 왜 아들 아니야, 너 왜 딸 아니냐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태아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면서도 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당하는 내 존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엄청난 억울한 마음과 함께 미운 마음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세게 저장이 돼버리면, 너무 가해를 많이 당했을 경우 이 태아는 혹은 어린 시절의 아이는 이 피해자의 마음과 합체가 된 상태로 삶을 살면서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그 밑바닥 안에 그냥 깔려있는 마음 자체가 나는 피해자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나를 공격해, 나를 가해해, 난 억울해. 이게 그냥 관념으로 저장돼서 관념체가 돼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피해자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내 안에는 그 피해자의 마음의 사이즈만큼 가해자의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세트예요. 한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자의 마음을 느끼고 안다는 건 당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해자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피해자의 마음 또한 느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세트로 저장이 일어나는데, 이걸 가해자일 때는 가해자의 마음을 느끼고 피해자일 땐 피해자의 마음을 느껴줘야 되는데, 내가 올곧게 한마한마를 느끼고 있다면 내가 보지 않는 그 이면에 피해자나 가해자의 마음은 점점 커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붙들고 살지만 정작 내가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 가해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모녀를 본 적이 있어요. 엄마하고 딸이 와서 밥을 먹는데, 딸아이가 한 중학생? 많아봐야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 아이였는데, 엄마가 음식을 시키는데 아이가 쭈뼛쭈뼛 뜨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이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음식 빨리 안 고른다고. 그 아이가 막 눈치를 보면서, 엄마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음식을 골랐고, 음식 주문하고 나서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이
살짝 안 익었나 봐요. 근데 그 딸아이는 그게 먹겠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주인을 불러서 이거 익지도 않은 음식을 갖고 나오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거 내가 한 숟갈 먹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듭 사과를 하면서 음식을 다시 익혀오던가 뭐 원하시면 다른 음식으로 교체해 드리거나 통 아니면 그냥 돈으로 다시 배상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무가내로 이 여자분께서 내가 이미 그러니까 못 먹는 익지도 않은 이 음식을 한 숟갈 먹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계속 따져 물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좋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이분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막 계속 주인한테 물고 늘어지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옆에 식사하시던 아저씨가 그 여자분한테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응? 아니 밥 좀 먹자고 왜 이렇게 소란을 떠냐고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냥 좋게 해결하면 될 문제를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 밥도 못 먹되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고 하면서 아저씨가 막 뭐라고 하는데 이 여자분이 정말 더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억울함이 올라오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냐고 하면서 막 아저씨한테 아글아글 쓰는데 정말 헐크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데 정말 그냥 이분은 피해자의 마음만을 붙들고 사시는 거죠. 본인이 안 익은 음식을 먹은 그래서 피해당한 그 마음만을 붙들고 있는 거지 그 주인이 계속 사과를 하고 자기한테 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하면서 계속 미안함을 표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막 뭐라고 하는 자기의 가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피해자의 마음만을 붙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식사하시던 아저씨가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는 그 가해자의 모습만 보이지 피해자의 마음이 자기가 주인 아저씨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자기의 가해자의 행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피해자의 마음만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분은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태아기에 100% 부모로부터 가해당한, 강자로부터 가해당한다고 느꼈던 피해자의 마음이 엄청 크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미 자라서 어른이 돼서 강자가 됐음에도 정말 약자 마음인 피해자의 마음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딸한테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가해를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아이를 대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서 삶을 산다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혹은 가해자의 마음만을 이렇게 붙들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약자 시절인 어릴 때나 아니면 태아기에 가해를 당했을 때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피해자의 마음 안에는 억울함이나 미운 마음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자 마음이기 때문에 뭔가 수치심이라던가 열등감이라던가 이런 마음 또한 아주 세게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낄 때 너무 괴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자꾸 그 마음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가해자의 마음을 붙들고 사시더라고요. 하지만 내 안에는 가해자의 마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가해자의 마음이 세게 존재한다는 것, 피해자의 마음도 그 사이즈만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마음 또한 상대를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누군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말을 했어요. 근데 내 안에는 가해자를 붙들고 사는 그 마음이 세게 있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상대가 뭔가 의기소침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울해한다던가 혹은 더 심하면 운다던가 수치스러워한다던가 이랬을 때 나는 엄청나게 가해자의 마음을 느낄 거예요. 내가 가해를 했구나. 왜? 내 안에 가해자의 마음이 세게 저장되어 있다는 건 그 이면에는 피해자의 마음 또한 세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해자의 마음을 붙들고 살지만 내가 가해자의 마음을 썼을 때 상대를 통해서 나는 나의 피해자의 마음을 느끼거든요. 내가 가해자의 마음이 세다는 거 상대가 그 괴로워하는 모습이 엄청 세게 느껴질 거거든요. 내 피해자의 마음에 의해서. 그러면서 또 나는 내 가해자의 마음으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난 또 남한테 가해를 했구나 하면서 나한테 죄책감이라던가 나에 대한 미움이라던가 난 나쁜 사람이라고 느낀다던가 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이 가해자의 마음을 또 느끼는 거죠. 이건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가 피해자의 마음만을 집요하게 느끼고 있다면 혹은 가해자의 마음만을 집요하게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그 이면에 저장되어 있는 또 다른 마음을 함께 느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피해자의 마음만을 계속 느끼면서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을 비운다면 난 피해자의 마음만을 자꾸 느끼고 내가 인식했을 때 피해자의 마음만 느껴지니까 피해자의 마음만을 계속 푸는 거죠. 피해자라 느꼈을 때 억울했고 답답했고 내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던가 뭐 세상 사람들이 미웠다던가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막 비워냈어요. 그래도 내 안에는 가해자의 마음도 저장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서 가해자의 마음이 건드려질 상황, 누군가가 또 나를 가해한다고 느낄 때 가해했을 때 나는 피해자의 마음은 다시 고개를 쳐들게 되죠. 왜? 가해자의 마음이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이 그 상황을 대할 때 다 다른 마음을 쓴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 식당에서 그 여자분이 피해자 마음을 약하게 갖고 있었다면 그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옆에서 식사하시던 남자 손님이 심하게 뭐라고 했다 치더라도 만약에 50 정도의 에너지로 막 심하게 얘기했다 치더라도 만약에 내가 피해자의 마음이 약하게 한 10 정도의 그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아저씨가 50 정도의 그 에너지로 이야기했다 치더라도 내가 반응하는 그 가해자의 마음은 10 정도의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죠. 아무리 그 남자 손님이 50 정도의 에너지로 세게 얘기했다 치더라도 내가 느낀 마음은 10 정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10 정도의 가해를 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10 정도의 피해자 마음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커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여자 손님이 만약에 100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쳤을 때 피해자의 마음도 100, 그럼 가해자의 마음도 100이겠죠. 내가 피해자의 마음을 100 정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남자 손님이 한 50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내가 느끼는 그 남자 손님이 나한테 한 가해는 100 정도의 에너지인 거죠. 아무리 그 남자 손님이 50, 10으로 얘기했어도 내가 느끼는 건 100 정도의 에너지인 거죠. 가해자의 에너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비워내지 않으면 내 삶이 편안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피해자 마음을 집요하게 느끼고 산다면 난 당연히 가해자의 마음, 내 안에 있는 가해자의 마음을 인식해서, 그쵸? 가해자의 마음을 인식해서 피해자의 마음과 가해자의 마음을 같이 인식해서 그 마음을 내릴 때, 그 에너지를 내릴 때 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마음은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내가 한 면만을 집요하게 느끼면서 피해자의 마음만을 느끼면서 삶을 산다면 당연히 봐주지 않는 가해자의 마음은 커져서 어느 순간 엄청난 가해를 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피해자의 마음이나 가해자의 마음을
그 집요하게 한 면만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보지 않고 있는 내 이면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만을 느끼고 있다면 가해자의 마음만 느끼고 있다면 피해자 마음을 인식해서 그 마음을 같이 봐줄 때 그 에너지가 떨어지고 작아지고 피해자와 가해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피해자야 혹은 나는 가해자야 라고 그 마음을 정말 고집스럽게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인식이 된다면 그 이면에 저장되어 있는 또 다른 마음을 인식하셔서 그 마음을 비워낼 때 여러분이 피해자에서도 가해자에서도 벗어나서 자유로운 수행자가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